2025년 5월 FOMC 회의 결과 미 연준은 기준금리 4.5%로 동결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의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금리가 동결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1분기 GDP를 보면은요,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출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요, 소비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가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는 있지만은 전에 비해서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인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자료를 보면 현재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미 연준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가요? 미 연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미국 관세 정책이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더 불확실해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경기 둔화 또는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요. 향후 물가와 고용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현상과 경기 침체가 같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되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상승시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요. 경기가 침체되면은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국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으니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미 연준의 입장이고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 중요한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는 언제부터 인하될 걸로 보고 있나요? 헤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6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79.9%고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5.9%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금리가 보수적으로는요, 4.0%에서 최대 3.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정리해보면 미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 판단하는 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관세로 인해 경기 둔화 조짐이 있고요. 그로 인해 실업률 증가 등 노동시장이 완전히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IMF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5%나 하향 조정된 1.8%로 전망하고 있듯이 앞으로 미국 경기는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변칙적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오래 갈수록 미국 경제도 그만큼 악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 연준은 금리 관련 어떠한 기준과 방향으로 판단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경제 지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한다 해도요, 제롬 파월 의장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 연준과 시장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률이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미 연준은 향후 발표되는 고용, 물가 지표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지금은 금리 방향 전환의 변곡점이라 생각합니다. 투자나 대출, 환율 관련 결정은 신중히 하시고요. 무엇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75%입니다. 이번 5월 29일 금통위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금통위 회의 때 금리가 동결될 것인지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출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고 노동 시장 여건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위원회는 이중 권한의 양측 모두에게 존재하는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합니다. 위원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4.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유입되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재무부 채권, 기관 부채, 그리고 기관주택저당증권 보유 규모를 계속 축소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완전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히 의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적절한 기조를 평가함에 있어 유입되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평가는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금융 및 국제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위원이 통화정책 조치에 찬성하였습니다.